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헌법 사기꾼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중급 기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권력 구조론에 대한 것인데요. 이제 헌법을 공부할 때 보통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합니다. 한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본권론이고요. 두 번째는 권력 구조론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 주권 원리는 이 권력 구조론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력의 정당성이 어떻게 보이는 거, 어떻게 정당화되느냐, 국민의 주권이 그거 안에, 권력 안에 있어야지만 그런 권력이 정당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 권력 구조론에 대해서, 헌법의 권력 구조론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영국식 의원 내각제하고 미국식 대통령제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식 의원 내각제인데요. 영국식 의원 내각제는 아시다시피 의회 권력과 왕이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승리를 했죠. 그래서 왕은 유명무실해집니다. 유명무실해지고 사실상 국가의 명목상 국가 수반 역할밖에 하지 않는 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의 상징 또는 뭐 단체의 상징, 이 정도로 역할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식 의원 내각제인데요. 영국은 의회 승리가 불러온 결과 첫 번째로는 그 기본권이 보장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그 일반 국민들의 재산도 뭐 세금으로 가져가고 그냥 몰수하고 이랬던 거를 법이 있어야만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럼 두 번째, 신체의 자유도 보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는 뭐 누구나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이제 권력 구조론을 하니까 두 번째 걸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은 그 의원 내각제의 핵심은 왕이 행사하던 행정권을 의회가 승리함으로써 의회가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왕은 죽였느냐? 아닙니다. 명목상 국가 수반일 뿐으로 그 역할을 확 줄였죠. 이런 걸로 이제 뭐 입헌군주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헌군주제. 그러면 그 어떻게 의회가 이 행정권을 행사하냐 보면 의회에서 총리를 선임합니다. 이 총리가 이 행정권을 행사하죠. 사실상 그 국가의 지도자는 누구냐? 총리입니다. 왕은 정파로부터 자유로운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국회가 행사하는 입법권, 당연히 입법은 국회가 하겠죠. 그런데 총리를 선임해서 총리가 행정권까지 행사합니다. 그래서 입법권과 행정권이 사실상 의회의 다수당이 행사합니다. 그걸 입법권과 행정권의 융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러한 권력의 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의 문제점은 국회의원들에게 권력이 집중되므로 이를 이용한 부패가 자주 일어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의원 내각제 국가가 어디죠? 그 영국이죠. 그 다음에 또 일본이 있습니다. 이 두 나라의 특징은 뭐죠? 왕이 있습니다. 명목분인. 그래서 의원 내각제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국가 수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수반이 이 총리한테 다 넘기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그런데 여기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는 그 미국식 대통령제입니다. 미국식 대통령제는 그 고안을 만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국에 있는 그런 의원 내각제도는 그 역사의 발전에서 순차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 귀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인 반면에 미국식 대통령 제도는 헌법의 아버지들이 고안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의 아버지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헌법의 아버지들, 미국식 헌법을 만든 사람들은, 미국 헌법을 만든 사람들은 가장 고민이 되었던 게 권력의 집중이었습니다. 미국을 설립한 사람들은 주로 어디서 왔죠? 영국에서 많이 왔죠. 영국 의회 제도를 본 거예요. 의원 내각 제도를. 근데 아까 의원 내각제 보니까 가장 큰 특징은 의회가 입법권하고 행정권을 사실상 장악해서 권력의 융합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부패가 많고 통제가 안 되고 막 온갖 질주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분산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권력이 집중되고 문제가 있다, 권력을 분립해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헌법의 아버지들이 가장 걱정했던 건 의회 권력입니다. 근데 의회 권력 같은 경우가 가장 남용되기 쉽고 융합되기 쉽고 부패하기 쉽고 그렇습니다. 그 속성이 그렇습니다. 의회가 왜 그렇죠? 입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가 행정권까지 실어버리면 무소불위의 권력이죠. 그래서 의원 내각제에서 다수당이 생기면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일사천리로 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정당이 그 정당만 설득하고 그 정당의 정강 정책이 국가 시책으로 그대로 반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헌법의 아버지들은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가만히 내두면 의회 권력이 무한대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 의회 독재가 되고 민중 독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의회 권력을 어떻게 제한하는가가 미국식 대통령제, 다시 말해서 헌법의 아버지들의 핵심이었습니다. 행정 권력을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헌법의 아버지들이 어떤 책을 참고하냐면요, 몽테스키우의 삼권 분립을 참고합니다. 삼권 분립 다 아시죠? 삼권 분립은 이렇습니다. 법원, 사법권 있죠. 그 다음에 입법이 있죠. 그 다음에 행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제한하는 겁니다. 이거를. 입법권을 사법권과 행정권이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이것이 미국 헌법의 아버지들이 생각했던 거고 미국 헌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입법권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그 내용을 그래서 미국의 헌법 아버지들은 어떠한 헌법을 만들었냐면요, 의회를 먼저 상원과 하원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양원제 같은 경우 하원이 주된 역할을 하고요, 상원은 그 계급을 대표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미국은 아닙니다. 상원이 훨씬 중요합니다. 상원은 어디죠? 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임기도 8년인가 그렇고 하원은 2년이죠. 그래서 하원은 자주 바뀝니다. 상원은 길고요. 그래서 하원이 입법을 하고 상원이 통과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원 의원들이 미국에서 높은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는 대부분 하원이 높습니다. 상원은 거의 명예직에 불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원과 하원을 분리해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의회 권력이 약해집니까? 강해집니까? 약해지죠. 단원제가 의회 권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의회 자체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는 거, 요게 첫 번째 헌법의 아버지들이 했던 조치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만들었습니다. 아시죠? 거부권은 국회에서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그 실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3분의 2가 돼야 통과가 되는 거죠. 법률안 거부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법부는 입법부를 어떻게 통제하냐면
위헌 심판권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무효다.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게 가장 핵심적인 통제 수단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미국식 대통령제의 특징을 한번 또 볼 텐데요. 미국식 대통령제는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한데 방점이 찍힌 제도입니다. 그래서 권력의 남용, 독재자를 막는 거를 가장 핵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 아까 전에 설명했는데 임기제를 두고 있죠. 이 임기 동안은 인기가 아무리 떨어져서 문제가 있더라도 그 행정권을 유지해 줍니다. 대통령이나.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 말에 레임덕이 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부를 담당하고 있죠. 대통령이. 이 행정부가 이 행정작용을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당인 경우에는, 이 대통령이 속해 있는 여당인 경우에는 정권 말기에는 정책을 법률화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치는 미국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내치는 매우 제한되어 있어요. 매우 어렵습니다. 안에 이해관계인도 많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게 매우 어려워요. 정권 레임덕 때는 더 어렵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외치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치는 안 되거든요, 해도. 트럼프 지지자들은 뭐라 그러죠? 아, 왜 우리 외치하지 말자. 이제 다시 백 투 더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데 실제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뭐 트럼프 케어, 오바마 케어 막 싸우고 있는데 뭐 통과 안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쉽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내치가. 근데 대통령제는 어떻죠? 아까 전 보다시피 대통령 권력이 수상보다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합니다. 그래서 미국 외에는 성공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면 미국은 슈퍼파워입니다. 근데 대통령에게는 외교 군사 권한이 있으니까 정권 말에도 이런 거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집중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걸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정권 말에도. 그러나 그 외의 국가들은 외교 군사는 힘이 없죠. 사실 강대국의 외교 군사 정책이 중요한 거지, 뭐 약소국 또는 뭐 중간급의 나라들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한 대통령은 사실 어떻게 되죠? 유명무실하게 되죠. 정권 말에 레임덕에 매우 취약해지고요. 이렇게 정치가 불안정한, 안정화가 약한 나라에서는 대통령제가 망합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 대통령제를 택했을 때는 임기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해결하는 방안이 없는 거예요. 임기 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죠? 군사 쿠데타 시민혁명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많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 권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가 안정화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제를 비판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를 봐라. 매일 실패한다. 미국 외에 대통령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나라가 없다. 미국은, 이런 분들의 주장은 미국은 대통령제가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절대 아닐 거예요. 뭐 정치 혐오는 어느 나라나 있고 어느 나라나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미국 대통령제가 마음에 안 들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대통령제를 성공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슈퍼파워라서, 외교 군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나라도 이게 없기 때문에 약한 권력으로 그 외부 정적들에게 취약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제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는 이제 87년 헌법, 현행 헌법이죠. 그게 한국식 대통령제입니다. 이제 개헌 문제 중에 뭐 핵심이 뭐 기본권이냐 권력구조론이냐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헌법이 이제 기본권을 규정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뭐 기본권이 핵심 맞습니다. 그러나 논의의 중점은 어디로 가냐면 이 권력구조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헌의회 때요. 재헌의회 때는 이제 유엔의 승인을 빨리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헌법을 되도록이면 빨리 만들려고 그랬어요. 1948년 5월 10일 날
재연 후에 이제 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다 뭐라고 하냐면은 권력 구조론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의원 내각제냐 대통령제냐라고 다툼이 있었는데 기본권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썼어요. 뭐 기본권 있으면 좋지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 내각제냐 대각제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지역적인 문제, 기본권 같은 거 지역적인 문제를 놔두고 권력 구조와 같은 핵심적인 문제에 집중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법 자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권력 구조론이 개헌과 여러분들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7년 헌법화의 한국식 대통령제 현행 헌법을 다시 생각해보면요 5공화국의 대통령제에 대한 반성에서 나왔습니다. 반성. 그래서 5공화국 헌법의 특징은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우위를 보장하죠. 다시 말해서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요. 거기 의회가 있죠. 행정부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행정부가 내각을 해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행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호 나가리가 되면 다시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회가 또 다른 행정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의회에서 안정적으로 다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으면 이 행정부가 되게 안정적으로 갑니다. 반대로 이게 불안하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연정도 나오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제는 어떻죠? 대통령제는 임기제도를 두고 있고 이게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 대통령제를 만든 사람들은 권력 분립을 하고 만든 건데 뭐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가 대통령을 불신임하고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대신에 이제 아주 제한적으로 의회가 행정부를 어떻게 제한하냐면 탄핵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탄핵은 이러한 불신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 탄핵은 뭐냐면 이 대통령이 불법을 저질렀을 때 불법이 저질렀을 때 그러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근데 그 뭐 대강의 뭐 사소한 뭐 주차 위반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요. 매우 큰 죄이겠죠.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란죄 같은 경우는 기소가 가능하죠. 이거 외에는 안 되는데 어쨌든 그거에 버금가는 것일 때 이렇게 탄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매우 예외적인 제도죠. 임피치먼트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5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제라고 하는데 국회 해산권을 갖고 있던 거예요. 그럼 압도적으로 대통령이 우위겠죠. 이런 느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0년 헌법 하에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러한 대통령 권한을 매우 낮추자는 게 이 취지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한번 봅시다. 단원제 의회예요. 그렇죠?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있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권이 있고 맞죠? 미국은 연임 가능한데 한국은 불가능합니다. 이거 핵심이고 탄핵제도는 그대로 있는데 다른 점은 뭐죠? 미국은 상원이 합니다. 상원이 심판기관인데 우리나라는 헌재가 하죠. 그러니까 이게 뜻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더 엄격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탄핵은 뭐죠? 불법이 있을 때, 위법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 위법이 중대하다고 할 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위법의 중대성을 미국은 상원에서 판단합니다. 법 전문가들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디서 하죠? 헌재에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법기관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미국이 쉽다, 우리가 쉽다? 우리가 훨씬 어렵게 미국의 탄핵제도보다 우리의 탄핵제도가 훨씬 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냐면 사법기관한테 맡겼으니까. 사법기관에 맡겼다는 거는 법률의 위반이 사실상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법적 탄핵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미국은 아니에요. 미국은 정치적 탄핵입니다. 물론 법률 위반이 있는데 이게 탄핵할 정도인지,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법률 위반이 있는데 이게 정치적 탄핵 정도까지인지를 누가 한다? 상원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우리나라 의회가 대통령에 비해서 권력이 막강해졌습니다. 막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점에서 이제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죠. 그러나 그 권력 자체를 보면 의회가 더 강해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이유가 국군을 누가 통수하냐? 대통령 얘가 통수하죠.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분단 상황에서 이 행정부의 역할은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번 볼게요. 우선 단원제니까 양원제보다 훨씬 더 강하겠죠. 국정감사도 합니다. 이거는 국정감사는 의원 내각제에서 하는 제도예요. 다시 말해서 의회하고 내각하고 행정부하고 사실상 같은 거잖아요. 얘네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하고 있나 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부 통제 시스템 비슷하게. 얘네들은 같이 움직입니다. 장관 견임도 같이 하죠.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는. 근데 대통령제는 장관 견임이 안 되겠죠. 권력 분립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건 이게 철저하게 지켜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관을 하고 싶다. 응? 행정부 들어가서 장관을 하고 싶다. 그럼 이거 관둬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되죠? 국회의원이 행정부 장관까지 견임해야 합니다. 이건 매우 의원 내각제 같은 제도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현행 대통령제가 무슨 제왕적이냐. 미국과 비교해보면 미국보다 훨씬 더 약하고 그 정통적인 것에 많이 벗어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단임이고 우리나라 의원은 단원제고 이러기 때문에 매우 약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다음. 근데 지금 최근에 이 제왕적 우리나라 정치 실패의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다시 말해서 87년 헌법상의 대통령제가 제왕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된다라는 게 국민의 뜻이다. 그런데요, 이게 헌법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19기 자유한국당 정치아카데미, 자유한국당의 그 개헌론이 나오는 건데요. 뭐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쪽에서는 이원 집정제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원 집정제는 뭐 사실 20하고 해본 거잖아요. 이게 실패했습니다. 그 문제점은 나중에 이제 다음에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뭐라고 자유한국당에서 말하고 있냐면은 크게 정리해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승자 독식의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51%, 단 1%라도 더 받으면 대통령이 되어 권력을 모두 장악합니다. 뭐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게 과연 대통령제의 문제입니까? 의원 내각제는 안 그러나요? 국회 다수당, 다시 말해서 과반수가 넘으면 50.0000001%만 돼도 행정부 어떡하죠? 자기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죠. 수상도 그렇고. 이게 과연 그 승자 독식의 구조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선거제도의 문제이지 선거제도의 문제이고 헌법 문제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이게 독재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70% 해야 한다고 비율을 조정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다 나오는 건데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요, 의회랑 그 행정부랑 이게 사실상 융합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회에서 군소정당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과반수가 이렇게 됐다가 또 얘가 마음에 안 들면 수틀로 이렇게 가면은 수틀로 일로
수틀려서 반대당파로 가면은, 연정에 있던 애가 반대로 가면은 이 행정부 불신임할 수 있죠. 그리고 행정부는 의원 내가 의회를 해산할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불신임하고 해산하고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매우 불안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승자독시의 구조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인가는 저는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 더. 의원 내각제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선거구가 대선거구제가 있고 소선거구제가 있거든요. 대선거구제에서는 어떻게 되겠죠? 이건 다수당이 나오기 힘들어요. 소선구제에서는 다수당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이게 소선구제예요. 그래서 다수당이 나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대선거구제입니다. 다수당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연정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30%, 20%, 10%, 5%, 5%, 5%, 5% 막 이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떻게든 끌어들여서 50%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가립니다. 정부 구성을 못하고 그래요.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왕적 대통령제의 특징으로 5대 권력기관의 독점이라고 합니다. 뭐 5대 권력기관 하는데, 뭐 5대 권력기관이 뭔지 봤더니만 국세청장, 공정위원장, 검찰총장, 국정원장, 감사원장 이렇게 됩니다. 뭐 관세청장도 넣죠. 왜? 뭐 이런 식으로 이 5대 권력기관을 독점한다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근데 5대 권력기관만 독점하나요? 한번 보실까요? 국세청, 공정위원회, 검찰총장, 국정원장, 감사원 이거 뭐예요? 행정부 아니에요? 행정부에서 뭐예요? 조사하고 무엇이 문제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 수사할 수 있고 뭐 이런 기관들이잖아요. 감찰기관, 감찰할 수 있고 수사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게 행정부 기능이잖아요. 미국에서는 그거 그러면은 대통령이 임명 안 하나요? 아니죠. 대통령이 다 합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거나 뭐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도 있고 뭐 국회 신문을 거치는 것도 있고 뭐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대 권력기관의 독점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특징이라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법부 대법관 임명권이 있다고 합니다. 국회 동의를 받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거든요. 대법관을. 미국도 그래요. 어느 나라 다 그래요. 이건. 국회 동의를 받는데 무슨 제왕적 대통령제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 같은 경우는 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레토릭을 들으면 쟤 사기치는구나 하고 바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얘기가 나오면 문제다. 우리나라 대통령제 문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저 새끼고 무슨 사기를 치려고 제왕적 대통령제라 그러지? 대통령제가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를 제왕? 대통령이 왕인가? 대통령은 권력 분립의 권력 분립 정신, 임기제하고 권력 분립을 핵심으로 하는데 제왕이 어떻게 나와요? 그건 뭐 사기치는 거라고 바로 느껴지는 거죠. 근데 소위 말하는 헌법학자, 그 다음에 정치학자들 보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법에도 없는 국정농단이라는 용어를 들이면서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이다 라고 하는데 레토릭이에요. 레토릭. 이게 어떻게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점입니까?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 제왕적 대통령제하고는 아주 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도 느껴지냐면 이 사태를 이용해서 이 통치 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레토릭을 쓰는 겁니다. 정치적 레토릭을. 그러면 이 중급기망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원 내각제하고 의원 내각제하고 대통령제를 비교해보고
과연 87년 헌법, 다시 말해 현행 헌법이 과연 제왕적 대통령제인가? 아니다. 확실하게 아니다. 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면은 우와 저 사람 그래도 좀 정치도 알고 헌법도 알고 좀 대단한 사람이네가 아니라 아 저 새끼 또 뭘 갖다 사기치려고 하는 거지? 라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력구조론의 중급기망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